안녕하십니까. 연세S 연심연기 원장입니다. 오늘은 호아타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현대의학의 진단의학 CT, 엑스레이, 그다음에 EKG, 또 MRI, 요새 또 PET CT 이렇게 진단의학으로 물리학적 접근이 많았는데 치료에 있어서는 물리학적 접근이 별로 없었어요. 전부 다 모든 것이 다 제약적으로 약물 치료로 편중이 되고, 특히 현대의 양대 불치병이 있습니다. 양대 불치병 중에 대표적인 건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암 치료죠. 암도 불치병에 속하고, 그 다음에 자가면역 질환, 모든 것이 다 그 약물 치료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그동안에 소홀히 했던 물리적인 치료, 그 중에서도 전기학적인 치료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호아타라는 것은 무엇이냐? 일단 호아타라는 것은 하이 볼티지 H operating or A는 A current, 전류가 없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treating appliance, 그래서 고전압 미세 전류 치료 방식을 호아타 치료법이라고 합니다. 호아타는 어떠한 치료법이냐? 호아타는 세포 충전 방식이다. 그래서 병든 세포는 전기가 떨어진다, 방전이 된다. 그런데 이거를 올려서 충전을 시켜줌으로써 치료를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세포는 일종의 배터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질병 발생의 원리를 보면, 우선 제가 대학교 의과대학 다닐 때 그때 이 정년퇴직하시는 노 교수님이 너희들 환자 볼 때 꼭 네 가지는 물어봐라 하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식사, 밥을 잘 먹냐, 그다음 쾌변, 소대변을 잘 보냐, 그리고 잠을 잘 자냐, 그리고 또 성생활을 잘 하냐. 이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 당시에는 엑스레이 외에는 특별한 진단법이 없을 당시예요. 제가 이제 의과대학 다닐 때는 CT가 들어온 것도 우리나라에 80년대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네 가지가 건강지표 적신호인데, 누구든지 이렇게 몸이 불편할 때 보면 이 네 가지 중에 하나가 꼭 걸리게 돼 있어요. 또 심하게 나쁘신 분들은 네 가지가 다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 건강 지표가 중요하다. 현대는 병원에 가면은 식사 잘해서 대변 잘 보세요, 잘 주무세요, 성생활 잘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의사들 거의 없죠. 전부 다 CT나 MRI 결과 보고 얘기하죠. 그러나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그래서 그거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파요. 그냥 몸살이 걸린다 그러죠. 감기 몸살이 걸려서 아주 죽겠다. 근데 이 감기 몸살이라는 거는 오한 발열을 통해서 체내에 침입한 세균과 싸우는 정상 과정이에요. 그래서 몸살은 어원으로 볼 때 몸을 살린다는 의미입니다. 참 재밌죠. 몸살이 났다 그러면 몸을 죽이는 게 아니고 몸을 살리기 위한 정상적인 면역 반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몸살, 열이 오르는 건 뭐냐면 열이 올라감으로 해서 체내에 있는 잡균들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열이 너무 많이 올라갈 때 억지로 낮출 필요는 없다. 그게 하나의 회복 과정이다. 이렇게 좀 반대되는 얘기를 해서 좀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은 전부 다 몸살이라는 건 인체의 노폐물이나 독소를 배설하기 위한 인체 스스로의 자정행위다. 스스로 깨끗게 하려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질병 접근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접근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의학자마다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대부분 이제 이 공통된 의견이 세포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생긴다,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육체적인 스트레스, 정신적인 스트레스, 대사질환, 외상, 운동 부족, 공해, 중독, 질병, 감염, 노화, 퇴행성 변화, 유전자 이상, 이런 것들이 이제 세포 스트레스를 주는 원인인데요. 육체적인 스트레스는 너무 심한 운동을 했다든지 노동을 했다든지 무리한 반복 작업을 했을 때 직업병으로 걸리는 분들이 많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말할 것도 없이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으면 입맛 떨어지고 잠도 안 오고 성생활도 안 되고 소화도 안 되고, 그런 건 다 이런 것이 장시간 지속될 때는 질병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대사질환은 다 아시죠? 너무 살쪄도 안 되고, 혈압 높고, 당뇨 있고, 호르몬 변화 있고, 자율신경 조절 이상이 있어서 세포 스트레스.
외상, 사고나 외과적인 수술도 크게 그 이제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운동을 또 너무 안 해도 또 문제가 생기고, 공해는 뭐 요새 먹는 거, GMO 식품, 무슨 방사능, 공기 오염, 뭐 미세먼지 요새 화두죠. 근데 수질 오염, 뭐 전자파 공해, 전자파 공해 같은 경우 여러분들 쓰는 핸드폰 같은 경우 보통 2GHz대라고 그래요. 그런 경우에는 장시간 뇌에다가 가까이 대고선 전화 통화를 오랫동안 했을 경우에는 뇌암이 생긴다. 뇌암 발생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압선 밑에 사는 사람들 암 생기고, 그 다음에 얼서험이라는 게 뭐예요? 수맥파로 인해서 생길 수 있다. 그 다음에 알코올, 마약, 노름, 약물 중독들 많죠. 뭐 마약 중독. 뭐 어떻게 고치기 힘들죠. 노름 중독. 이런 것들 계속될 땐 건강한 신체를 유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양대 불치병인 자가면역 질환, 그다음 암, 그다음에 중풍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혈관 질환들이 이제 다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감염, 세균 감염, 바이러스 감염, 곰팡이 감염, 그다음에 노화, 퇴행성 변화가 이제 다 세포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 이상인 경우, 제가 이제 옛날에 메디컬 센터에 있을 때 얹혀기 수술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또 하는, 유전자 자체가 이상이 있어갖고 생기는 유전 질환 같은 경우는 참 평생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걸 도표로 봤을 때 세포 스트레스가 있으면 아까 쭉 말씀드린 그런 원인이 돼서, 미토콘드리아가 뭐냐면 미토콘드리아가 발전소예요. 세포의 발전소, 에너지를 만드는 전기 공장이에요. 그게 활성도가 떨어지고, 활성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순환, 요새 뭐 혈액순환이, 림프순환이, 제가 림프 전문인데 순환이 떨어지는 거예요. 순환이 떨어지고 이온 교환이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림프 슬러지라서 끈적끈적, 세포 주위에는 아주 맑고 깨끗한 물로 꽉 차 있어야 되는데 끈적끈적한 진흙 같은 게 쌓이게 돼요. 근데 진흙 같은 게 물기가 더 없어지면 그게 끈적끈적해갖고 코팅이 돼 버립니다. 코팅이 돼서 딱딱해지면은 이제 이거는 만성 불치병이 되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포 사이에는 세포 외액이라고도 하고, 그게 림프관, 넓은 림프관 안에 들어가서 림프액이라고 하는데, 이런 림프 슬러지가 축적이 되면 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세포 전기량이 감소가 되죠. 그래서 질병은 생겼을 때 초기에 잡아야지 점점 더 악순환이 된다. 악순환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세포 스트레스 있고 똑같은 얘기인데, 여기에 호아타가 들어감으로 해서, 호아타라는 요법은 정전기, 고압 정전기 요법이에요. 여기 들어가게 되면 미토콘드리아 활성도가 높아지고 세포의 막전이가 올라가게 되고 미세순환이 좋아지게 되고 림프슬러지 축적된 게 높게 되고 세포 에너지 활성도가 높아지니까 결국은 치료가 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림프슬러지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림프 부종을 연구하고 치료한 지가 한 2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만성 불치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법을 낸 게, 림프슬러지를 조정을 하면은 만병이 고쳐진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병이 난 모든 세포 내외에는 림프슬러지가 차 있다. 림프슬러지가 끈적끈적한 진흙 같은 거라고 그랬죠. 림프슬러지가 차 있는 예가 뭐냐면, 눈의 수정체에 림프슬러지가 참 백내장이 돼요. 백태 껴갖고 백내장이 되는 거, 림프슬러지. 파킨슨병 같은 경우는 뇌의 신경세포 사이에 자이냅스라고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에, 거기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끈적끈적한 게 막아버려요. 신호를 막아버리니까 치매 걸린 분들이 자기 아들 보고 안녕하세요. 그 선전에도 나오죠. 아들 보고 못 알아보고 여기까지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광고도 나오는데, 실제로 치매 같은 경우가 림프슬러지가 막아서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세포 간의 소통. 그걸 막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진통제. 여러분들 진통제 좋아하면 안 돼. 진통제, 소염제, 그리고 스테로이드. 그 뼈주사라는 거죠. 스테로이드, 호르몬제. 가장 강력한 게 뭔지 아세요? 막는 게 항암제, 면역 억제제, 항생제, 항히스타민제. 세포 주위에 림프 슬러지를 만들고 그 주위에 전기를 잡아 빨아들여서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림프 슬러지는 모든 병이 있을 때 자세히 보면 림프 슬러지가 차 있더라. 피를 맑게 한다. 그러면 만병이 치료된다면 옛날부터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림프 슬러지를 없애는 게 주 치료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현미경으로 봤을 때 세포들인데, 이 사이에 찐득찐득하게 이렇게 차 있죠. 정상은 이렇게 깨끗해요. 그러면은 세포 이온 교환이 잘 되니까 활성도 높아지는데, 이렇게 진흙탕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세포들이 이렇게 힘든 거죠.
이 질병 상태는 이제 면역이 떨어지고 항산화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장내 균층들이 이게 밸런스가 깨지는 거죠. 그래서 무슨 프로바이오틱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유산균을 먹어야 된다 뭐 어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혈액 림프 순환이 부전돼서 찌꺼기가 축적이 되고 해독 기능이 떨어지고, 그래서 몸에 독이 자꾸 쌓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다쳐서 구조가 깨져버리는 거죠. 뭐 골절이 됐다든지, 그다음에 호르몬, 그다음에 뭐 이제 영혼의 문제도 또 질병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건 정신과에서 주로 다루고 있죠. 그래서 질병이란 건 환경 요인, 유전 요인, 스트레스, 직업, 트라우마, 외상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원인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종류를 간단히 보면 염증 생기고 감염, 외상, 소화기 질환, 호흡기 질환, 퇴행성 질환, 면역기 질환, 알러지 질환, 순환기 질환. 순환기 중에서 치명적인 게 이제 중풍 같은 거 걸리면은 마비가 오죠. 고혈압 생기죠. 동맥경화, 그다음에 제가 하는 정맥류, 림프 부종 이런 것도 다 순환기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불치병, 난치병으로는 암이, 그리고 고혈압, 통풍, 당뇨, 고지혈증, 이거는 대사성 질환은 계속 갖고 가는 거죠. 그다음에 자가면역 질환, 이것도 불치병이고 뭐 선천성기형 이런 것들이 질병의 종류가 되겠습니다.